네, 반갑습니다. 자, 9월 27일 오늘이 아닙니다. 일요일입니다. 밤 9시 15분인데요. 어, 제가 지난번 앞번에 영상 올려드릴 때는 미국 시장이 나스닥 다우가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장 개장 전이었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밤에 하고 토요일 아침 일어나 보니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 구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여러분 잠깐 찾아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의 목표치는 대략 종목별로는 최대치가 한 10% 정도 보고 있고요. 1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3%나 5% 떠서 시작해버리면 먹을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우선 잠깐 미국 시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2,000포인트를 고점을 하고 이번 저점을 1,500포인트를 잡았을 때 대략 얼마 정도 갭이 나오냐 1,500포인트 정도, 그 절반이 7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11,250포인트, 11,250 아닙니까? 11,250 맞죠? 예, 11,150이 아니고 11,250입니다. 제가 잘못 그었네, 선을요. 선이 너무 차이가 나네, 그죠? 이 자리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할게요. 네, 12,000포인트를 잡고요. 고점을요. 그 다음에 이번 저점을 1,500포인트를 잡고요. 그 절반이 11,250입니다. 요 정도. 그죠? 자,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행보했던 요 자리요. 지난번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요 자리 고점 찍었죠. 요 자리 고점 찍었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점, 이 절반 가격을 하락폭의 절반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는 여러분께 이거는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다시 일봉상 5일선에 11선을 살짝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번 요 캔들이 이 음봉을 먹어버리는 그런 캔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는요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는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강보합 정도로 좀 미미한 수준이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왜냐하면 주봉상 보면 바로 위에 이 5일선 꺾이고 있는 5일선과 11선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요. 이번에는. 그래서 강한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 여러분 추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는 갭 상승으로 한 종목별 한 3% 정도 평균 또는 뭐 일부 종목 5% 이상 뜰 수도 있겠지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3% 이상 뜨면 그냥 지켜보시고 다시 3% 이상 떴다 조금 밀리면 2%나 1.5% 정도 되는 구간에서 그때는 조금 우리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이번은 짧게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길게 보면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보유하신 분이 이번에 반등을 줄 때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중기적으로 보면 긍정적보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유튜브를 좀 종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은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반등의 최대치라는 것은 그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1,250 정도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보고 있고 종목별로는 대략 최대 10% 아니면 한 8% 정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돌파하게 되면 추세 전환입니다. 그때는 상승 추세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상으로는 이 5일선 역시 11,000 5일선으로 11,10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이 11,1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11,300이죠. 역시 11,250포인트를 일단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연휴 전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 이틀 동안에는
호가는 좀 뜰 수 있어도 3%도 5%도 호가는 뜰 수 있어도 아마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지루한 아침 호가가 띄우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는 좀 지루한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자 이번에 다시 이 자리를 이 음봉을 먹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랬죠.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 거죠. 역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시장은 박스권 혼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혼조 국면 박스권 최대치는 11,25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내일 월요일 아침에 갭 뜨더라도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시장이 하락 국면보다는 약간 옆으로 행보하는 국면, 박스권 국면, 행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도 일부 단기 기술적 반등을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침에 갭이 너무 3% 이상 떠버리면 먹을 게 별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좀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중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증권시장, 주식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있다가 악재든 호재든 뭐가 터지면 그때는 주가는 급등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이 악재가 일 경우는 그 악재가 미리 이제 불확실성도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 날 만약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는다면 미국 대선 뭐 하루 이틀 2, 3일 전에 주가는 다시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3일이 대선이면 대략 한 10월 말 정도면은 좀 한번 급반등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월 말. 두 번째는 그때 만약에 급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약 한 달 정도는 또 반등이 크게 들어온다 보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또 대주주 양도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은 작년에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작년에도 12월 초부터 특히 중순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개별주들이 다 박살이 났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개별주들이 다 박살나고 12월 작년에 25일 정도부터 급반등이 들어왔죠. 그때 바닥을 잡고 돌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정부 정책이 변화가 없다면 12월 초순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눌려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개별주들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시장을 돌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일정 부분 반등하고 나면 또 다시 하락을 해야 될 듯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소 국면, 지루한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의 제목을 그냥 길어질지 모르는 싸움에 대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기적으로는 오늘 2270포인트 이번에 저점을 잡았는데요. 물론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께 227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2270포인트는 깨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지지선을 제가 2200 포인트는 2220을 잡아드렸지만 그 2200이나 2220까지 빠지는 것은 그거는 이미 추세가 깨졌다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2200포인트 저는 거기서 또 반등이 강하게 한번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또 한 번 더 좀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2270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2270만 깨지 않으면 추세는 그대로 돌릴 수가 제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2200을 깨는 결국에는 그런 또는 지난번에 말씀 코덱스 레버리지가 11,500원까지 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2270을 깨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번에 2270을 이제 찍고 다시 돌렸는데 뭐 2300이나 2350까지 반등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나스닥 반등하는 그 지점까지 최대치가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꺾여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2270이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2270을 깨게 되면 그때는 저는 2200도 결국은 반등을 중간에 주겠지만 결국에는 레버리지 11,50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2,000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레버리지 11,500원 가격 그때 또 가스다 엮어봐야 되겠지만 지수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중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는 단기 반등이 좀 시작됐다.
큰 반등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등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짧은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휴가 이틀밖에 이제 남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가상 갭은 높게 뜰 수 있어도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스닥이 그 하락폭의 절반 가격을 돌파하면 그때 그냥 추세적으로 따라 붙으셔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더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괜히 불안해 있는 거 돈 몇 푼 더 벌려고 하다가 시장은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고요. 내가 현금만 쥐고 있으면 얼마든지 저쯤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올라가면 올라간다 따라 붙으면 되거든요. 조금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편한데 그죠? 추세적으로 돌아가면 또 올라가는 말에 또 탑승해서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잘 달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최저점에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훅 빠져버리면 또 손절하다 보면 돈 다 잃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예, 종목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 몇 종목 한번 봐볼까? 시장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요,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지금 딱 2270포인트 지난 저점 제가 요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언젠가 한 번은 2270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 자리 왔다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요 절반요. 2450과 2270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산수를 잘 못하는데 대략 한 180포인트, 190포인트 정도 되죠. 대충 한 200포인트 잡고요. 그럼 2370, 2350 정도가 이번 상승의 반등의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2350 요 자리요. 2350 정도. 네, 요 자리 정도요. 50 아니 너무 낮네. 2360 정도 되겠네. 그죠? 너무 네, 63, 60 정도. 요 자리가 저는 이번 반등의 최대치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이건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그 자리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그러다 끊겨버리면 그때는 이 저점도 저는 2270도 결국에는 위험하다. 이게 한 방에 바로 쭉 차라리 내려와 버리면 깨끗하게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그러면 바로 그냥 빠른 시내에 잡아서 빠른 시내에 그냥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이 왔다가 또 반등을 또 세게 줬다가 또 가나보다 달라붙으면 또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여기서 또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행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번 또 훅 빠져버리면 요 자리에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또 손절하실 분들 손해를 보고도 손절하실 분들 요 공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올라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뭐 바닥 나왔나 보다 하다가 달러 더 붙는다는 얘기인데 새로 신규 신입자도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한번 잊을만 하면 갑자기 훅 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또 우리가 고통을 이번에 느끼는 이 마음속 고통을 또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 비중 100%는 갖지 마시고요. 이번에 만약 반등을 주면 대략 2250, 60 정도 오면 최대치입니다. 그거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끊기게 다시 올라오다 끊기게 되면 다시 팔면 되니까 비중을 좀 줄여 넣으시고요. 요 2250을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고 다시 그때 사시면 됩니다.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무슨 얘기 하시죠? 신규 매수자들은 내일부터 당분간 행보, 강보합, 약보합 이런 행보 구간이 예상이 되니까 종목 장세니까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도 되고요. 자, 시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보면 차트들이요. 요 20일선을 살짝 깼습니다. 전 대부분 종목들이요. 근데 시제는 금요일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내가 그날 저녁에 차트를 보니까 이거 차트를 보여드리질 않았거든요. 저녁에 요게 제가 그날 저녁에 한번 꺼본 자리인데 딱 추세선상에 걸쳐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죠? 딱 여기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이제 물론 올라온 60일선이 지금 지지를 해주겠지만 요 구간은 나름대로 좀 굉장히 중요하면서 지지 라인이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텐데 시즌이요.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시즌은 이번에는 예, 우선 당장은 2천원 잠깐만요. 이 하락폭의 절반 26만원 정도를 일단 이번에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돌파를 해야만에 또 우리가 기회를 보겠죠. 근데 시즌도 역시 시장에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죠. 짧게 매매하실 분은 단타 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지금 어쨌든 시즌은 추세선 상당히 딱 걸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60일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은요. 오늘 24만 4,100원입니다. 4.46% 빠졌죠.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이게 상당히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어쨌든요. 뭐 실적이 받쳐주니까 내리진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런 종목은 내리지 않죠. 자, 다른 종목은 추세가 깨져서 밑으로 꺼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쉽게 잘 안 빠집니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나마 버티는 겁니다. 10월 달에 또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그때까지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실적 발표하자마자 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한 2, 3일 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그때 정리하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추세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시 25만원, 제가 25만원을 깨면 안 된다,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반등이 25만원까지 들어올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신규 신입자들은요.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적당한 지점에서 아까 제가 지수가 적당한 지점 올라오면 한번 꺾일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 기술적 반등에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수급은 아직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시즌은 언젠가 한번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기회는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너무 단기 흐름에 연연하지 않으실 분들은 실적 발표 전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워낙 장중에 이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잘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시즌 세력 전에 한번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세력들도 보니까요. 세력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는 굉장히 심하게 흔든다는 얘기인데, 심하게 흔든다는 얘기는 주가를 그만큼 많이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올라온 겁니다. 이미요. 옛날에 10만원 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흔들면서 애를 많이 먹였죠. 이 종목은요. 네. 자,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역시 20에서 꺾였습니다. 이미 20에서 꺾였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최대치가 한 21선 정도까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는 좀 추세선을 약간 좀 깼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수급도 현대차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는 좀 힘을 좀 잃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격 많이 벌어져 있죠. 주봉상.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되면 저는 매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SK 바이오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종목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한원 시스템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11,000원 정도 오면 한번 잡을만 하다. 하지만 11,500원 정도도 괜찮다. 11,500원에서 11,000원 요 구간 정도면 뭐 물려도 크게 얼마나 물겠냐.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5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죠? 한번 단기 반등 좀 들어오게 되면 목표치가 대략 12,100원, 200원 정도. 네. 아니면 12,300원, 250원, 300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돌파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진 게 그때 집중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선은 지금은 그 정도 가격까지가 최대 반등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짧은 이 반등을 또 뭡니까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무리는 안 하셔도 된다. 아침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맞지 않나. 조금 더 비싸게 사는더라도 시장이 바로 돌아서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수가 지지했던 22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지만 2270포인트를 만약에 다음에라도 이번 반등 이후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인버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을 제가 보시라 그랬습니다. 11,500원에서 600원이 네, 완전 바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13,000원 정도에서 다시 강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꼭 메모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면 정말 제가 좋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인버스 수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인버스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많이 벌어졌고요.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시가 5,490, 5,5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요 시가 5,500원 정도나 또는 한 5,400원 정도까지 인버스는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21선은 얼마입니까? 5,443원이죠. 대략 5,443원, 5,430원 요 구간 정도에는 인버스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인버스가 요 구간 온다면 그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 구매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때는 인버스를 조금 사셔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온다면 5,430원 정도요. 온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오면 네, 그때는 시장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수급은 아직 기간 외국인이 샀던 물량이 최근에 샀던 물량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인버스 EX도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EX. 자, 이 종목도 보면 외국인이 500만 주, 580만 주를 팔았습니다. 기간도 팔았지만 기간은 샀던 물량에 뭐해서 적지만 외국인을 많이 팔았습니다. EX는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EX는 2배씩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샀던 물량이 얼마냐면 최근에요. 400, 700, 대략 800, 900, 자, 300, 400, 80, 540, 550, 850, 900, 1250. 대략 외국인이 최근에 1250 정도를 샀죠. 요 구간에서요. 1250 정도를 샀는데 판 가격이 얼마냐면은 2500. 자, 1250주를 샀는데 2500을 팔았으니까 대략 1000주 정도 가지고 1000주가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1000만 주? 1000만 주, 100만 주 정도. 100만 주가 맞죠? 1000만 주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58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남은 건 이제 한 400만 주 정도, 450밖에 안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인버스보다는 EX는 2배씩 움직이니까 이 종목 인버스가 좀 이번엔 제법 눌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세게 받을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버스가 5,400 얼마를 했는데 그쪽 30원죠. 거기까지 지금 가격 따지면 제법 많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좀 이렇게 EX 두 배씩 움직이는 두 배씩 먼저 많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많이 축소를 해놨고 인버스는 그나마도 좀 축소를 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제가 많이 무슨 얻은지는요. 네. 자, 인버스는 조정 구간이 들어온다. 당분간 지수는 반등이다. 인버스가 5,430원 정도 21선 근처 다고 오면 그때는 지수가 고점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그때 인버스는 다시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좀 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